진주시 추전동 바리 그리고 R3를 보름 정도 타본 소감. 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기가 아까운 날씨라고 생각이 돼서 R3를 타고 인근의 진주시로 바리를 나가볼까 합니다. 저 오토바이 저거 비키 125 아닌가요? 예전에 포토데이 행사인가요? 무슨 행사할 때 합천 모터라드 입구에 서 있길래 봤는데 엄청 클래식하고 작고 자전거 같은 심플한 구성에 이쁘고 해서 신기하게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바로 저분 차였네요. 엄청 이쁘게 생긴 디자인에 그야말로 정통 클래식 바이크 그 자체였지만 너무 심플한 구성의 작은 엔진이라서 야, 이게 진짜 타고 다니는 용도인가 불룩하나 하는 생각마저 했었는데 씩씩하게 잘 달리고 있네요. 자, 합천에서 열심히 달려서 어느새 진주 근처까지 왔습니다. 요즘 R3를 사고 나서 솔직히 많이 타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스크램이 편해가지고 스크램만 타고 다니고 정작 R3는 340여 킬로 타고 나서 카바로 덮어놨었는데 스크램이 얼마 전 유튜버이신 상구보리님한테 팔렸어요. 무려 자동차를 200대나 사서 타보시고 기변을 하실 분인데 유튜브에 가보니까 역시나 자동차 관련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께 스크램이 팔리고 난 이후로 이제 R3를 다시 꺼내와서 좀 친해져 보려고 열심히 억지로든 원해서든 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타다가 놀란 사실이 뭐냐면 의외로 R3에 슬리퍼 클러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야마하 바이크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을 줄 알고 알아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백토크가 세게 들어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슬슬 진주시 추전동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네요. 날씨도 좋고 너무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R3가 저는 퀵시프트야 없을 수도 있지만 슬리퍼 클러치는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서 당황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타고 있는 로얄 엔필드의 인터셉터도 슬리퍼 클러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BS가 거의 이제 기본 사양이 되었듯 슬리퍼 클러치도 이제 클래식 바이크에도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R3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없었고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다들 원래 R3는 없다고 하고 저는 놀라고 당황하고 생각해보니까 MT-03을 탈 때에도 레버 매칭을 해가며 탔던 게 문득 기억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디자인도 멋지고 이쁘고 섹시하게 생긴 최첨단 바이크처럼 생긴 우리 R3에 현재 ABS 말고 TCS나 슬리퍼 클러치나 퀵시프트 같은 이런 게 전혀 없고 오직 ABS만 있다는 사실을 저도 오늘 문득 새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한 달하고 보름 만에 인터셉터를 꺼내서 배터리도 좀 충전하고 할 겸 한번 타봤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스크램이 팔려 나가는 상황이 생길 줄을 모르고 R3를 살 때 인터셉터를 아예 폐지하고 판을 떼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스크램이 막 3달 전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와서 일사천리로 부지불식간에 그냥 팔려 나가서 인터셉터를 판을 뗀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면 사무소에 가서 판을 받아와서 판을 달고 바리를 나갔어요. 끌바로 마당에서 끌어낼 땐 역시나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휴, 이 돼지 진짜 더럽게 무겁네 하면서 인터셉터를 팔았어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고 이제 1분 정도 딱 달리니까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하면서 좀 의외의 긍정적인 필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선 달리기 시작하니까 오토바이 무게가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무거우니까 묵직해서 꾹 누르면서 달리니까 잔진동이 좀 덜한 것 같고 슬리퍼 클러치가 인터셉터에 있으니까 기어 변속도 너무나도 부드럽게 철컥철컥하고 잘 들어가고요. 그리고 확실히 650cc 병렬 2기통 엔진이고 공랭식이라서 그런지 저속에서 빠따가 훨씬 좋아요.
기어 한 단 한 단에서 쓸 수 있는 속도의 폭이 훨씬 넓더라고요. R3는 기어를 바꿀 때 RPM을 왕 하고 이빠이 끌어올려서 레브 매칭으로 기어 바꾸고 뭐 이런 식이라면, 인터셉터는 그냥 대충 바꾸고 좀 기어를 빨리 바꿔서 속도가 안 붙은 상태에서 고단이 들어가도 공랭이라 그런지 시동이 안 꺼지고 툴툴툴툴툴툴툴툴툴 하면서 또 잘 나가요. 그래서 맞다, 인터셉터도 나름 650cc 미들급의 공랭식 엔진이었지 하면서 잠깐 배터리만 충전시키고 들어오려고 했던 게 이거 재밌어서 진주도 가고 원지도 가고 함양도 갔다가 합천으로 돌아왔는데 이거 탈만하더라고요. 이래서 여러 대를 돌아가면서 타야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터셉터가 노잼이어서 안 타고 창고에 처박게 된 순간이 3번 이렇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것 좀 오래 타다가 오랜만에 얘 배터리 충전은 해야지 하면서 꺼내서 타면 또 막 재미있고 신선하고 새로운 막 감각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셉터를 좀 타다가 다시 교대로 R3를 타니까 R3도 이제 R3만의 장점이 막 느껴지고 재밌더라고요. 인터셉터는 좀 무게가 나가고 앞바퀴가 얇아서 그런지 약간 속도가 있는 상태로 코너를 돌면 무게 때문인지 길 바깥으로 뭐가 잡아당기는 것 마냥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R3는 무게가 가볍고 타이어도 오히려 인터셉터에 비해서 넓은 편이라서 칼국수 길에서도 안 털리고 불안한 감각이 전혀 없고 코너에서도 되게 자신감 있게 돌아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천왕제나 느라제 같은 곳에 가면 고수분들이 일부러 R3 막 너덜너덜해진 거 타고 맨날 오셔서 코너 돌잖아요. 그 이유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R3는 완전히 코너 발이용 바이크이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R3를 타고 저속으로 낭낭바리를 해보면 솔직히 정말 얘로는 낭낭바리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321cc라서 그런지 고동감도 별로 없고 배기음도 솔직히 공랭식에 비해서 좋은 편은 아니고 순정이니까 자세도 약간 앞으로 쑥그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천천히 다니면 자세도 좀 힘들고 노잼이에요, 노잼. 빨리 달리면 오히려 앞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이 몸을 받쳐줘서 그런지 자세가 편안해지고, 빨리 달릴수록 저도 모르게 연료 탱크에 배를 붙이면서 이렇게 자세를 쑥그리게 되는데 이때 자세가 오히려 편안하더라고요. 물론 자꾸 다니다 보니까 R3로도 이제 낭낭바리를 할 때 약간의 재미를 느끼는 경지에 슬슬 다가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셉터를 타니까 R3는 정말 억지로 낭낭바리 더 재밌어, R3 최고야 하고 세뇌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 정도더라고요. 그래도 R3 타고 산속이나 코너에 가면 꽤 재미가 있고, 인터셉터가 저속에선 토크가 더 좋으니까 속도가 더 빨리 붙는 재미있는 느낌이 들지만, 시속 100이 넘어가면 R3가 더 빠르고 최고 속도도 인7 시속 163 정도가 나오는데 R3는 그보다 훨씬 많이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터셉터를 타다가 초반에 얘가 엔진이 좀 아파서 인7을 병원에 오랫동안 보내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인터셉터로는 속도를 잘 못 내는 경향이 있어요. 괜히 속도 막 올리고 RPM이 7000까지 올라가면 이거 엔진 또 물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자제하게 되고, RPM 7500까지 있으면 이제 계속 불안하고 그러죠. 집에 도착하면 괜히 엔진 오일 얼마나 들었는지 줄지는 않았는지 체크하고. 그런데 R3는 믿음의 야마하잖아요. 일제 수많은 선배분들이 R3를 타고 슬립도 하고 나르고 조조도 보고 엔진 오일 교환하는 거 까먹고 그냥 타기도 하면서 검증이 많이 된 바이크라서 그런지 마음이 좀 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R3를 산 것도 있죠, 사실. 인터셉터는 RPM을 7500까지 쓰면 속도가 많이 붙는데 타이어가 좀 얇아서 그런지 어째선지 약간 주행이 불안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셉터를 타고 일부러 막 고속으로 달리거나 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저속에서는 재미가 있지만 고속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진동도 거칠어지고 타이어도 막 털리려고 하고 뭔가 좀 불안해져서 말이죠. 그런데 R3는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도 그런 게 훨씬 덜 하더라고요. 저속에서는 노잼이었다가 이제 시속 80, 100을 넘겨서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면 오히려 더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고 이제 맞는 바람도 잘 넘겨주고 불안함도 훨씬 덜해요. 그래서 인터셉터나 이전에 다른 걸 탈 때는 와 시속 200을 어떻게 내고 다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시속 140, 130도 엄청나게 무서운데 시속 200을 어떻게 내고 다니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R3로 인터셉터가 불안해지던 속도에 도달했을 때 보니까 R3는 그 속도에서도 전혀 불안함이 없더라고요. 차체도 안정적이고 떨림도 덜하고 바람도 영 덜 맞고 직선으로 쭉 잘 나가고 브레이크도 훨씬 잘 들으니까 브레이킹에 불안함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이크마다 같은 속도에서도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과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BM이나 불칼 타면 시속 200 정도에서 돼야 이제야 달리는 것 같군 하고 느끼는 걸지도 모르죠. 그러고 보면 제가 슈퍼커브를 탈 때는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시속 100 정도만 내도 겁나게 빠른 것 같고 엄청 무서웠던 기억이 있긴 해요. 슈퍼커브를 탈 때는 차체가 워낙 가볍고 진동이 세고 니그립이 잘 안되니까 시속 100부터도 무섭고, 인터셉터는 차체가 묵직하고 크고 하지만 타이어가 비교적 얇아서 시속 140부터 무섭고, R3는 뭐 160, 170부터 무섭고 그런 게 있나봐요. 물론 저는 마린이라서 저만큼 속도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진주시 초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몇 달 정도 여기서 하숙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인근에 있는 동명고등학교에 다니는 형들이랑 셋이서 아파트에서 하숙으로 살았는데, 하숙집 아줌마가 남편분이랑 거의 매일같이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같으면 주변에서 막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신고를 할 법도 한데, 그때는 그게 그냥 일상이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의 집안일에는 터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던 시절이라서 그냥 매일같이 악을 지르면서 막 싸우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냥 그때는 아이고 뭐 그러려니 하고 하숙집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생이라서 돈도 없어서 어쩌다 용돈 생기면 형들이랑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딱 컵라면 하나만 사가지고 물에 데펴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밤바람 쐬면서 걸어다니고, 참 그때는 그런 것만으로도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오른편 곰장어 집이 옛날엔 책방이었는데 여기서도 책을 매일 빌려서 읽고 그랬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요. 그때 제가 책 보는 걸 좋아해서 책방에서 매일 책을 대여섯 권씩 빌려다가 집에 가서 밤새 읽곤 했었는데, 어떤 싹퉁머리 없는 놈이 결정적인 순간이나 좀 멋있는 장면이 있는 페이지는 전부 다 오려간 거예요. 그것도 저랑 취향이 비슷한지 제가 읽으려고 가져온 책마다 페이지를 찢어놔가지고, 제가 혹시나 덤탱이를 쓸까봐 반납할 때마다 꼭 아줌마한테 책이 찢어져 있더라면서 이야기를 꼭 하곤 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죠. 대여 기록을 컴퓨터로 쳐가지고 보고 이제 겹치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잡았더라고요. 우연히 이제 책 빌리러 가니까 범인이 아줌마한테 싹싹 빌고 있더라고요. 키가 작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었는데 아줌마는 노발대발하고 계시고, 그 학생은 문자 그대로 손을 막 비비면서 빌고 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밤 10시까지 의무적으로 야자를 하고 집에 가야 했던 시기고, 아침에는 7시 10분까지 등교를 해서 학교에 가고 했던 때라서 가방에 만화책이나 소설책 넣고 가서 읽는 거 말고는 뾰족한 오락거리가 없던 때라서 그런 사건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침 7시 10분에 등교를 해서 밤 10시 넘어서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어떻게 3년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감옥이나 다름없는 생활이었죠. 거기에다가 저는 군대도 거의 24개월 다 채워서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하필이면 강원도 시골에 있는 부대로 떨어져가지고 주변에 민가도 없고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밤이 되면 산에서 고라니 우는 소리 들리고 주변에 빛이 없으니까 하늘에 별이 너무 잘 보이고, 밤에 너무 조용하니까 멀리 강물 흐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외딴 데 있는 부대였는데, 그땐 위병소 근무를 하면서도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위병소 근무가 과연 밖에서 침입해서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서는 건지,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탈영하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서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그때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R3도 있죠, 인터셉터도 있죠. 자유롭게 타고 다니며 마음 편하게 기름 넣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할 수 있는 여유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봐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나 고등학교 때 갇혀서 살던 거에 비하면 진짜 많이 인생이 변한 것 같고, 참 많이 행복한 생활을 그때에 비하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게 모르게 어느새 오토바이도 막 2대, 3대씩 갖고 있고, 뭐 다 코터급이고 싸구려 인도제 오토바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 한때는 돈이 없어서 컵라면 하나 편의점에서 겨우 끓여 먹고, 괜히 돈이 없어서 PC방도 못 가고 할 게 없으니까 형들이랑 방거리 막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비싼 기름을 때워가며 멀리 카페까지 가가지고 굳이 안 마셔도 되는 비싼 커피를 소비해가며 놀다가 다시 먼 거리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고 하는 다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돈이 별로 없어서 맨날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나면 괜히 커피 안 마시려고, 커피 값이 비싸니까 안 마시려고 막 괜찮다고 하고 혼자 커피 안 들고 친구들은 다 커피 들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돌아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커피를 막 3잔 넘게 마시고 하니까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땐 웃긴 게 스타벅스를 제가 갔나 그랬었는데, 커피 값이 그 당시에도 막 5,000원 이래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때 녹차인가 좀 이렇게 메뉴에 싼 게 있어서 제가 그냥 에라이 녹차나 마시자 하고 녹차를 시켰더니 점원분이 이거 티백인데 괜찮으신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티백이 그 티백인 줄 모르고 예 그냥 예 괜찮습니다 하고 시켰는데, 나중에 녹차가 온 거 보니까 와 진짜 그냥 투명한 컵에 티백을 이렇게 넣어서 녹차를 우려내서 왔더라고요. 야, 그거 보고 얼마나 돈 아깝고 속으로 웃기든지. 앞으로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켜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고, 맛이 있든 맛이 없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그때부터 뭐 무슨 카페를 가든 주구장창 그것만 무조건 시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도 그것만 자주 먹어서 그런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점점 제 입에 맞고 맛있어지고, 어쩌다 한 번씩 안 마시면 섭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밥 먹고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안 하면 괜히 소화도 안 되고 기분도 찝찝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대학생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마시던 커피가 지금에 와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활력소이자 에너지 모구원이 되어 버렸는데, 재미있게도 커피값도 지금 많이 싸졌죠. 2006년, 2007년에도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막 5,000원, 6,000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비만큼 커피값이 비싸다고 밥 먹고 커피컵 들고 여대생들이나 여자들이 걸어다니면 뭐 된장년이 뭐니 뭐 이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15년 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오히려 커피값이 엄청나게 싸져서 1,500원, 2,000원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부담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진 것 같고, 이게 커피가 좀 부담이 없어져서 더 많이 마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R3 타고 어디 갈까 하고 지도를 보다가 여기다 하고 팍 꽂히는 데가 없을 때는 그냥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카페로 가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라이더 카페는 또 잘 안 가요.
라이더 카페가 좀 이런 말 하면 거시기 한데 합천 모토라드는 모임의 장소니까 자주 가지만 다른 라이더 카페는 좀 잘 안 가요. 주로 저는 일반 카페로 갑니다. 제가 라이더 카페를 자주 다녀보니까 일반 카페보다 오히려 마음이 안 놓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싸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커피값도 비싼데 맛은 또 그닥 없고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많이 오니까 카페답지 않게 엄청 시끄럽고, 할리 부대가 오면 할리 부대가 오는 대로, 알차가 오면 알차가 오는 대로 또 막 시끄럽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카페에 가면은 조용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에어컨도 시원하게 쐬고 오랜 시간 좀 쉬다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오토바이 카페에 가면은 그런 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는 몇 개의 카페 빼고는 그냥 편의점을 갈 때도 많아요. 몇 개의 라이더 카페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가는 편인데, 그런데 말고는 차라리 저는 편의점으로 가서 1,500원 하면은 그 팩에 든 커피 있죠. 그거 하나 사고, 그리고 얼음컵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커피 말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쉬다가 뭐 배고프면 과자 하나 주워 먹고, 아니면은 뭐 삼각김밥에 컵라면도 하나 먹고, 그렇게 쉬다가 가는 편이에요. 라이더 카페에 가면은 막 그 인싸분들 오시잖아요. 막 여자분 남자분 섞여가지고 왁자지껄하게 막 인싸의 풍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 들어와가지고 몇 자리 차지하고 테이블 합쳐가지고 큰 목소리로 와 하고 떠들고, 주인분들이랑도 막 친해가지고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서 막 안에 있는 용구도 마음껏 쓰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밖에 담배 피러 나간 그분 일행분들은 괜히 제 오토바이 주변에 서서 담배 피우면서 막 오토바이 만지작거리고 이거는 무슨 브랜드냐 이야기 나누고 있어서 뭐 하고 있나 막 신경 쓰이고, 막 주변에 다른 분들은 다 서로서로 알아서 즐겁게 대화 나누고 계시는데 나만 괜히 잘 몰라가지고 혼자 구석에서 커피나 홀짝이며 폰만 보고 있으면 괜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반 애들 다 떠들고 막 친하게 노는데 혼자 자리에 앉아서 폰만 보고 있는 거 마냥 그런 좀 불편한 그런 기분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이제 와서 막 그분한테, 사장님한테 가서 아 사장님 잘 계셨어요, 뭐 장사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면서 친하게 굴 수도 없고, 제가 또 손님이고 돈 내는 사람 입장인데 굳이 여기서 막 심력을 써가면서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좀 라이더 카페는 혼자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굳이 혼자 바리를 탈 때는 라이더 카페에 안 가고 그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스누피 커피나 뭐 핫식스 뭐 이런 거 사서 마시다가 가곤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격이 음침해가지고 그냥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괜히 편의점에 들리려고 하다가도 편의점 앞에 오토바이가 막 3-4대 서 있으면 바로 다른 곳으로 간다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편의점에서는 뭐 어차피 카페처럼 오래 안 있고 살 거 사고 그분들도 이제 빨리 뭐 사서 떠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편이긴 한데, 의외로 저보다 더 낯가리는 게 심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R3가 참 괜찮아요. 인터셉터 타고 가다가 지치면 무게가 무거워서 한번 세우면 다시 끌바 해가지고 막 빼고 넣고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서고 그냥 버티면서 쭉 가려고 하는 편인데, R3는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끌바가 되게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편의점 바로 대충 세우고 들어가가지고 생수 하나 싼 거 사서 마시면서 쉬다가 가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R3가 참 좋고, 이렇게 가볍고 얇고 그러는데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이 R3인 것 같습니다.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빠르고 좋은 친구예요. 슬리퍼 클러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기어 변속하다가 백토크가 세게 걸리면 들기는 하는데, 뭐 그러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비쌌겠죠.
어차피 레브 매칭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뭐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와, 주절주절 떠들다 보니까 영상이 엄청 길어져 버렸네요. 너무 오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아무튼 결론은 R3는 가볍고 작고 부담없고 빠르면서 내구성도 좋은 친구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영상을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알라무복 하세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